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다른 사건 사고 소식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싸게 차명으로 사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알았다면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좀 더 짚어주시죠.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죠, 먼저. 그리고 차명으로 지금 주식을 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는 그것을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면 그것도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예. 지금 WFM 주식이 당시 한 7,000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5,000원에 샀다는 것이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블루펀드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고 이것을 운영하던 업체가 코링크 PE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코링크 PE가 WFM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던 돈을 그 WFM이라고 하는 상장 업체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업체의 주식을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 차명을 이용해서. 그럼 싸게 샀다면 혹시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주고 그리고서 만약에 주식을 싸게 샀다면 그것이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WFM으로부터 정경심 교수가 200만 원씩 7달에 걸쳐서 1,400만 원을 받았다. 자문요조로 말이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또 800만 원씩 몇 달을 또 받았다. 한 7, 8천만 원 받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일부가 또 정경심 교수한테 돈이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말이죠. 그날 주식을 사던 날 5천만 원 정도가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은 대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예.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뇌물죄의 성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성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입증하려면 좀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네, 조 전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었고 뭐 예. 돈이 투자된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모를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경심 교수가 모든 계좌 관리를 했고 사실은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그 계좌 관리는 모두 정경심 교수가 했고 이체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음에 왜 저번에 경찰 그 총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윤규근이라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노건 INC라고 하는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구속이 둘 다 됐는데요. 예. 그 두 사람이 지금 또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은 조 전 장관이라든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황인데요. 다음 소식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이 됐었던 윤모 씨가 이춘재에게 이제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라면서 심경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경찰의 실수로 밝혀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예. 사실은 윤모 씨가 오히려 자백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 정말 이제 고마운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억울한 옥살이 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경찰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모 씨의 경우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인으로 몰렸던 것이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것이고 다만 이춘재 씨가 화성 8차 사건이 나의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을 만한 그렇죠. 그런 길이 열린 것이고 예. 명예를 회복할 만한 길이 열렸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좀 험난하다. 이것이 그렇게 여정이 말이죠. 예. 그렇게 쉬운 여정만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험난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12시간 정도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뭐 진술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진술을 좀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하실 것 같아요. 26일 낮에 들어가가지고 27일 그 밤까지 받았거든요. 예. 12시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받은 것인데요. 그 당시 이제 조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오래 걸렸다라고 윤 씨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그거죠. 그때 수사를 받을 때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고문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자백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1심까지는 자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자백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꼼꼼히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 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라든지 예. 내지는 여러 가지 가혹행위나 예. 고문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혹행위를 했느냐?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다 그러는데 그 수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차근차근 말해봐라.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지를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30년 지났습니다. 예. 저것이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9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이죠. 예, 사실 뭐 8차 사건 DNA 증거가 나오면 좋은데 네. 나오질 않아서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난관인데 이 같은 고문, 강압 행위에 대해서 수사 경찰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좀 어떻게 좀 조사를 이어나가야 될까요? 예, 수사경찰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과학적 기법에 의사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사성 동위원소 판별법이 있죠. 예. 이것에 의해서 그 채모를 가지고 말이죠. 또 혈액형을 가지고 윤 씨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고 고문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윤 씨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예. 그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증거물 같은 것은 거의 뭐 없어졌고요. 예. 물론 이제 수사 기록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촘촘히 기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 감정이라 해가지고 예.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내지는 이 수사를 하면서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했던 경찰관 분들 또 검찰 여기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수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재심에 들어가고 나서야 부를지 예.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한번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윤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춘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 해봐야겠죠. 이춘재는 본인이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춘재의 얘기와 윤 씨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수사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윤 씨 측은 지금 재심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박준영 변호사도 지금 재심 청구를 돕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증거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료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은 재심이 되려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명백하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예. 명백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진범의 발견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진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야 되는 것인데 이춘재가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진범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 여기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만 있다면 예. 그런 진범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 진범은 발견됐다면은 재심도 받아들여지고 재심을 통해 가지고 윤 씨가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의 관건이 뭐냐면 이춘재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만한 그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춘재도 그 근처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방의 어떤 구조라든가 책상의 구조라든가 이부자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야 평상시에 그 집을 가봤다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DNA가 나와주면 좋은데 예. 지금 증거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DNA를 발견할 수 있을지가 제 의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이 혹시라도 고문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밝혀진다면 그것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법대로 한다면 이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즉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 가혹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경찰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증거가 좀 위조되고 변조되고 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다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위조된 증거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원칙대로 한다면.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험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이춘재의 자백이 얼마나 촘촘한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춘재의 자백만으로는 재심까지 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춘재의 자백을 가지고 재심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원래는 재심 청구를 해도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려워요. 예. 시작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재심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춘재를 이제 불러야겠죠. 예.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춘재가 결국 나오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춘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춘재를 수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경찰관들 내지는 또 뭐 윤모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 또 그 당시에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춘재가 법정에서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럼 윤모 씨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어쨌든 이춘재가 내밀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예. 그것들이 관건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재심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때 이춘재가 그 자리에 오냐 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재심이 열리는 것만 해도요. 예. 원래 재심이 열리는 것만 해도 1%, 2%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만큼 재심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리기만 한다면 그래도 한번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또 노하우도 있고 예. 또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윤모 씨가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윤모 씨도 역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모 씨가 왜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혹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걸 촘촘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인지. 두 물론 사람을 한꺼번에 같이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법정에서 같습니다. 이제 불러가지고 예. 결국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어떤 혐의를 좀 봐야 될까요, 중점적으로? 네,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이제 예. 강의를 하던 중에 위안부를 이제 매춘에 비유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뭐 학생도 한번 해보려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하고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그 명예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 이런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류석춘 교수는 이것은 뭐 강의를 하던 중에 얘기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뭐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는 만약 이것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허위사실로 보게 되면은 이 공익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성희롱, 이거는 성희롱죄라는 건 없어요. 성희롱죄라는 건 없기 때문에 결국 모욕죄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욕죄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죄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아직 이제 신고는 없거든요. 고소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석준 교수는 얘기하기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는 말은 그 위안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 조사를 해봐라. 이런 뜻으로 자기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거고 법리적으로 이것이 이제 또 고소가 들어오는지 모욕죄에 대해서 이것도 예. 봐야 되고 저것을 이제 허위 사실로 봐가지고 비방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저기 표현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내에 속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정도의 문제인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